이 봉지에 이 가격이 나온다고. 우리는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3만 엔 이상 나오는 자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 묘한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어떤 몇몇의 분들로 모든 거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 국내 브랜드들이 제가 봐도 좀 뛰어난 것들이 너무 많고 국내에 그런 소신 있고 철학 있는 브랜드들 많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도슨트 박성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듀테러 브랜드 디렉터를 맡고 있는 크리스 영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그동안 사실 듀테로라는 브랜드를 네. 계속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네. 좀 어떻게 좀 뭔가 이렇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계속 보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사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한 번만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개인 취향적인 브랜드인 듀테로와 뮤지엄 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디렉터 크리스 영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크리스 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에스피오나지 시절 때부터 사실 크리스 영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분 외국에서 오셨구나. 외국인이시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원래는 제가 광고 대행사 시절에서는 이제 업무를 오래 봤어요. 한 7년 가까이 광고 일을 했었는데 외국계 이제 광고주들과 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와서 그때 이제 하나씩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브랜드 생각난 이름이 크리스 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패션 이전에 네. 그러면 광고 대행사를 좀 다니셨던 건가요? 대학을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시각 디자인 수업 안에 이제 광고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광고 수업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특히 재밌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광고라는 직업 자체가 그 크리에이티브를 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수많은 자료들과 또 수많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 저랑 좀 잘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실장님 유년 시절도 좀 궁금하긴 한데 왜냐면 사실 듀테로라는 브랜드를 제가 지금 봤었을 때는 네. 실장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렸을 때 좀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은 원래 전공을 디자인 전공을 했지만 원래는 순수 미술 쪽. 그래서 그리는 거에 대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수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같아요. 수상을 하셨을 정도면은 좀 학교에서도 잘 나갔던 것 같은데. 다들 몰랐었어요, 사실은. 친구들도 몰랐고 학교 담임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아무래도 큰 대회에서 한번 수상을 한 적이 있어서 이제 그때 뭐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다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반장이 이제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약간 너 좀 잘 나가는 뭐 이렇게 너 잘하는구나 약간 이런 걸로 아니면 뭐 나름의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림 그리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좋아했습니다. 네. 또 아버지가 그림 그리시는 걸 좋아하셨고요. 네, 지금 건축업을 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어릴 적에는 AFKN이라고 주한미군 방송이 네. 한국에서 방영을 했었거든요. TV에서. 네. 그쵸. 뭐 지금의 어떤 공중파 채널 이외에는 사실은 미국 문화나 해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TV가 제일 또 중요했던 시절이라. 맞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재밌으셨을까요? 좀 아무래도 AFK에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제 미군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있었던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전달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 되게 다양한 방송들이 있었는데 뭐 연애 프로그램도 있었고 미국 드라마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NBA 경기 같은 거 라이브로 중계할 때 보면 아, 그런 것도 라이브로 나왔었나요? 네. 저는 마이클 조던이 실제 뛰던 걸 그쵸.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라이브로 보면 굉장히 컬처 쇼크였죠. 그렇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농구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저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이제 홀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간 선수들 별로 좀 모았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로드맨, 뭐 데니스 로드맨이 있었던 그 시카고 불스 시절이 굉장히 좀 재밌었던 약간 그때 네, 재밌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해서 저도 이제 농구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고 보통 축구하다가 농구하거나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사실 농구가 붐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때 뭐 연고전 하면 난리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승부 이런 드라마도 방영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농구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NBA에 대한 시선도 더 넓어졌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농구화, 네, 농구화 문화가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 또 그러면서 흑인 문화가 저는 다 하나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흑인 음악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런 하나의 어떤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좀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은 뭐지? 넥스트 스텝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패션 쪽까지도 네. 흑인 음악을 또 좋아하다 보니 흑인들이 입었던 당시의 패션, 뭐 폴로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특정 브랜드들 당시 저희 90년도에는 정말 유행했던 그쵸.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제이크루도 알게 되고 흑인들은 이렇게 입고 또 백인 문화들은 좀 흑인들 문화하고 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또 의류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봤을 때 재밌더라고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그 미국인은 아니신데 거의 미국 사람과 같은 삶을 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은 아닌데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미국에 오래 사셨어요. 아, 그래요? 네, 10년 넘게 사셨고 원래는 저희 가족들을 영주권이 나오면 이제 저희 가족들을 불러서 데리고 오려고 하셨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서 일을 오래 하셨어서 그럼 이제 할머님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옷도 보내주시고 네, 먹을거리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미제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을 많이 일찍 접했던 것 같아요. 그 문물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귀한 경험인 것 같은데 네. 그게 결정적으로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지만 디자인 일을 하게 된 사실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의 노스텔지아가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실 때쯤 돼서 뭐 이제 광고 회사로 좀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좀 그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뭔가 내가 광고를 뭔가 해보겠다라는. 디자인과 수업 중에 이제 광고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졸업 작품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 결과물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광고 쪽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회사로 와라. 교수님이 이제 학교 교수 역할도 하면서 네, 실무로 이제 네,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셨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교수님한테 이제 픽업이 돼서 처음 간 회사에서 1년?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다른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일을 어떻게 보면 한 건데 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LG전자 핸드폰 사업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롤리팝, 추억의 롤리팝. 네, 롤리팝, 빅뱅 친구들 모델로 하는 거는 많이 했었고요. 소녀시대 네. 또 일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큰 광고 회사에서 일을 예, 하신 게 광고 크진 않았는데 광고 대행사 일이 아무래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하드워킹이라서 저도 광고 대행사 일하면서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쵸. 거의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네. 직업이지 않았나. 근데 그 한편으로는 힘들긴 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때의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의 듀테로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확실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정 시기에 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나한테 쌓여야 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력 투구를 해봤느냐 했었을 네. 때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열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뭔가 내 시간을 더 써서라도 좀 네. 그때 뭔가 쌓여졌었을 때 결국 그게 나중에 뒤에 좀 포텐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리적인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거는 자기 실력은 사실 불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쵸.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저도 디자이너로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브랜딩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는데 거의 3년 동안 집에 못 갔거든요. 거의 네. 그 회사에서 거의 뭐 이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네.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저도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제 사람의 기억은 좀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때 고생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쨌든 다시 또 이야기를 돌아가 보자면은 이제 대행사에서 그렇게 이제 업무들을 하시다가 네. 그럼 에스피오나지는 좀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스케이트보드를 잠깐 오, 탔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 나이 때 타기 쉽지 않은데 보통 중고등학교 때 좀 타다가 근데 네. 뭐 매력에 좀 빠졌죠. 오, 네. 한 번은 이제 그 학교 휴학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복학하기 전에 이제 저희 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 저랑 친했던 선배들이 다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더라고요. 네. 붐이었나 보다 그때. 약간 조금 엣지가 있으신 분들은 선배들은 그런 미국 하류 문화를 굉장히 즐기고 있었고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 아닌가. 이제 그걸 보고 저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그때 같이 타던 또 형님이 지금 에스피오나지 대표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좁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신 네, 거군요. 네. 그렇구나. 사실 에스피오나지를 저도 이제 구매하고 뭐 저는 그렇게 좀 밀리터리나 워크웨어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가 그때 당시 좀 드물 뿐더러 그걸 드물었죠. 좀 네. 변태같이 한다라고 소위 얘기하는 브랜드가 없었다 보니까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준다거나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이 네. 굉장히 에스피오나지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앞에 프론트맨으로 좀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논의가 되셔서 시작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디렉터의 위치에 있다 보니 그 저희 대표 형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던 디자이너 친구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너가 조금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더 브랜드의 어떤 단단함이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에스피오나지 시절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표 형님도 도와줬고 또 주변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전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하셨죠. 사실 저는 조금 몇 가지 인상적인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게 어쨌든 콜비라는 아우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그
항상 제품 나올 때 약간 스케치 같은 거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제품군들을 스케치를 다 해서 뭐 나오기 전에 이런 제품들이 나올 거다라고 소개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그 스케치 자체가 저는 너무 멋있어서 그 스케치는 실장님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는 그 스케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처음에 스케치는 뭐 미국 문화를 좋아하고 이런 문화나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지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패션을 좀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도.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광고 대행사를 차려라. 그쵸. 왜 다른 길로 선회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좀 본질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광고였나, 아니면 그 광고에 깔려 있는 문화들과 음악들과 패션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의류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광고 대행사 시절에서도 촬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스타일리스트 분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과 얘기를 해야 되고 모델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의외로.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실점이 약간 패션 쪽으로 귀결되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미국 문화라든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것들을 음악적인 부분, 영화적인 부분을 옷으로서 좀 매개로 활용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류 쪽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결국 옷을 매개로 그 문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네요. 듀테로라는 브랜드의 이제 네이밍 역시도 어떻게 좀 네이밍을 짓게 되신 거예요? 에스피어나지 디렉터 시절을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나와서 제 브랜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딱 그 시점에 아무래도 이름이 브랜드 네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 이야기가 조금 더 진솔하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듀테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두 번째의 의류 업을 인생을 열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그래서 제2의 어떤 두 번째 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듀테로라는 의미 자체가 제2의 뭐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브랜드 네이밍을 또 시작을 했고 또 제가 다루는 의류 분야가 재해석을 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또 의미도 충분히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이밍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좀 어려운 네이밍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는 처음에 론칭할 때부터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제품이나 옷을 만들면서 작성해 주신 그 글들 있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부분들까지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하게 됐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제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순히 뭐 봉제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외에도 제가 이 제품을 기획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이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면 더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치를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난날의 어떤 추억들이라든지 또 경험에 입각해서 나온 그런 문화적인 것들과 뭐 여러 가지 제작상의 어떤
뭐 나름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솔직하고 좀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좀 와닿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름 오피셜한 느낌보다는 좀 제 개인 취향적인 느낌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듀테로라는 브랜드를 구매하지만 약간 정서적 유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소비자들 역시도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 안에 나름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었을 때 저는 옷을 즐기는 재미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 자체가 성장하려면은 그런 좀 스토리들이 좀 소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었어요. 네. 일단 뭐 그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진짜 공급과 어떤 구매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뭐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디자인의 완결은 일단은 고객이 저희 제품을 구매해서 어떤 손에 쥐는 제품을 만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가치도 만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었거든요. 뭐 어떤 처음에 론칭 초기에는 이제 어떤 분은 그 설명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본인의 SNS에 올리시는 분도 있었고, 네. 마케팅 쪽이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시면서 이제 제 설명을 인용하고 그걸 자료로 이제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감사드렸죠. 사실 굉장히 이렇게 필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실 필력이 너무 좋으시면은 이게 뭐랄까 오히려 AI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오히려 좀 날거 그대로의 단어를 좀 간혹 이제 써주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네. 오히려 저는 더 진정성이 느껴져서 비록 저희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일환으로 봤을 때 네. 신이 있고 좀 소신 있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이 때론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무조건 가격이 낮은 브랜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소신과 철학이 있는 브랜드들에 대해 가격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좀 국내 브랜드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땐 비단 뭐 이웃나라의 어떤 한류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 이런 걸 떠나서 저희 국내 브랜드들이 일정 반열에 올랐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봐도 좀 뛰어난 것들이 너무 많고 국내에 그런 소신 있고 철학 있는 브랜드들 많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아무래도 뭐 되게 주변 분들부터 해서 뭐 일본에 있는 지인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생각하시는 그 온도차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약간 이 가격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가격 저항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었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옷을 만들어 본 사람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 봉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뭐 이웃나라 브랜드들부터 해서 정말 많은 옷들을 입어봤다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있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도메스틱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만듦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상향 평준화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은 거는 브랜딩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지는 그 헤리티지에 관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런 헤리티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뭐 시간이 증명하는 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봉제의 완성도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열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도 듀테로를 제 제품으로 일본 분들한테 경험을 해봤고 그런 피드백에 대해 제 지인 중에 한 친구는 그런 걸 굉장히 놀래 하더라고요. 그 친구 이제 한국에서 옷을 산 것들이 해외에서 가져가고 입었을 때 그 친구들이 이거 옷 되게 괜찮은데 얼마야 했는데 가격을 얘기하면 정말 많이 놀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비용은 받겠는데?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라는 얘기를 듣곤 했었대요. 실질적으로 좀 제가 봤었을 때도 뭐 특히나 이웃나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만들어서 제값 받겠다라는 그 내수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수가 강력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굳이 한국 브랜드라는 것 때문에 뭐 이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막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도 막 써놓은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조금 약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그러지 못한 어떤 뭐 리즌와이를 좀 잘못 주는 브랜드들한테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게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속된 말로 어떤 국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저희 제품을 일본은 다 됩니다. 네.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다 돼요. 근데 한국은 열악한데 그만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거에 좀 쇼킹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제품도 그런 실제 경험을 했었고, 이 제품 어디 거야? 듀테로라는 브랜드인데 한국 브랜드야. 여기 봉제 잘하네. 물론 그들은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쵸. 19만 8천 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봉제에 이 가격이 나온다고? 우리는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3만 엔 이상 나오는 자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 묘한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뭐 그런 어떤 몇몇의 분들로 모든 거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죠. 근데 너무 저희의 이미지가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실제 보여지는 거에 비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요.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은 당당하게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소신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좀 그런 걸 많이 요즘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아무래도 뭐 일본 브랜드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옷들을 경험해보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만듦새나 뭐 브랜드를 꾸준히 전개하는 그 뭐 이제 철학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데 유독 조금 국내 브랜드한테는 박하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 기준 자체가 좀 국내는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개선될 필요가 있기도 하겠네요. 근데 충분히 지금 그런 것들이 저는 바뀌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진출한 브랜드들, 국내 브랜드들, 뭐 디스즈 네버댓을 비롯해서 또 많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아는데 진출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이거는 어떤 가격이 높고 낮은 그 다음에 브랜드의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 씬 자체가 성장이 돼야 저희한테도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 보니까 뭐 사실 온큐레이션 역시도 뭐 저희도 뭔가 비슷한 매거진들이 많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챌린지가 되면서 여러 매거진들이 생기면은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좋은 어떤 콘텐츠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어쨌든 감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듀테로 역시도 좀 저희도 좀 어떻게 보면 멀찌감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